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교육부 정책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 시간인데요. 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기 위한 여러 지원 정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유형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원인하고요, 또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이 복잡한 정책들의 핵심, 또 변화의 방향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흥미롭게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 전반에서 좀 눈에 띄는 건요. 예전에는 좀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지원이 많았다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중심 학교 통합 지원 이 방안을 보면요. 학교 문제들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진단이죠. 네, 맞아요. 그 원인으로는 부서 간에 뭐 칸막이가 있다거나 연계가 부족했다 이런 걸 꼽고 있고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여러 부처나 기관이 협력하는 그런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창고를 하나로 만드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문제 유형별로 필요한 자원을 이렇게 딱 연결해주고 통합 지원반 같은 전담 조직을 운영해서 정말 학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전 방식이 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보다 좀 시스템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접근, 이게 교원 업무 정상화 계획에서도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 교사분들이 사실 행정 업무 부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기존 지원은 뭐랄까 일회성 행사처럼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원인으로 상시 지원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 교무 행정 지원 인력이나 조직을 아예 학교 시스템 안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예 정책을요? 네, 업무 분장 기준 같은 것도 좀 마련하고 또 교육지원청에 이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을 두겠다.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단기 처방이 아니라 정말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죠.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다시 짜는 기능 재구조와 방안도 그럼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현장 지원 기능이 좀 분산되어 있고 학교마다 다른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것도 결국 지원 방식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의 어떤 자율적인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하지 못했다. 이게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맞춤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학교가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는 지원단을 운영하겠다. 이런 개선안을 내놓은 겁니다. 필요하면 직접 찾아간다. 네, 좀 더 능동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 중심 강화는 특히 농산어촌처럼 지원 접근성이 좀 낮은 곳에서는 더 중요해지겠죠. 맞아요. 소규모 학교들은 사실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원격 지원이나 순회 지원, 또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 같은 좀 유연한 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네, 권역별로 거점을 만들거나 순회 인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바로 지속성 문제입니다. 지속성. 못하다는 점, 또 학교 공간을 바꾸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이것도 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렇죠. 한 번 하고 말면 사실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겠죠. 네, 일회성 지원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학습 공동체에는 꾸준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담 컨설팅 체계를 만들고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학교 공간 혁신은 좀 장기적인 계획, 로드맵을 세우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컨설팅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지속성을 확보하려 하는군요. 네, 맞아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패턴은 사실 위기 학생 지원이나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지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래요? 네, 학업 중단 예방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겼을 때 잠깐 개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아이들이 다시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진단 아래에서요. 그래서 학교랑 가정이랑 지역사회가 처음부터 같이 대응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만들고 미리 좀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거죠. 미리 감지한다. 2024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계획도 그럼 비슷한가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 사실 학교 현장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실제 운영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이 부족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단계별로 현장에 좀 밀착해서 지원하고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또 시범학교를 통해서 지원단을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 쪽도 비슷한 흐름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지휘 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게 이제 유아교육 혁신 쪽 문제였는데요. 이건 지역별로 유아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직원 컨설팅을 강화하는 걸로 풀려고 하고요. 또 학교별 역량 차이 때문에 특수교육 지원 수준이 좀 달라지는 문제, 이건 특수교육 발전 계획에 나오는데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을 늘리고 순회 교사나 교사 연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아, 결국은 모든 사례에서 공정적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표가 엿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교육 현장 지원 정책의 어떤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발성 또 분절적인 지원에서 벗어나서 학교 현장의 실제 필요에 기반한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 당신께서 이 변화의 핵심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어떻게 보면 좀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혹시 학교 현장의 고유한 특성이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그런 부작용은 낳지는 않을까요? 효율성이나 체계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놓칠 수 있는 가치는 없는지, 구조적 개선의 또 다른 이면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져드립니다.